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전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당연한 말을 해도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격에 정체성이 미약하다거나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중인격장애 또는 다중인격자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인격 형성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의 인격 가운데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 고정되지 못하고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흔들려서 그때그때 달라지거나 결단성이 약해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해리 장애라고 한다는 것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지난 3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해온 일들을 들춰내며 대통령이 실패한 일과 말과는 달리 거꾸로 한 일에 대한 비평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태에 관한 대통령의 서두 발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담겨진 원류와 속뜻은 다른 데 있지 않은가 하고 감지되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령 겉으로는 추, 윤 사태를 사과하는 내용이지만 문맥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그러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니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건이니 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공수처법 처리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조선일보가 그런 시각에서 기사를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여권이 추진하는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강행은 정치 권력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여권의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을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지만은 여당이 앞장서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독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와 대공수사 등 모두가 권력의 영향력 밑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많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초 야당에 약속했던 공수처장에 대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뭡니까?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모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역사적인 일입니까?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 문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주의나 야당과의 협치 약속과도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고 추 장관은 징계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혼란을 정리하려면 윤 총장 징계를 철회시키거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9일 국회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표가 총대를 매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윤 사태를 사과하면서도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만든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자며 야당의 거부권을 설정해 놓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수처를 정권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돌격이라며 온갖 기구를 만든다고 정권 잘못이 감춰질 것 같으냐? 국민이 전부 개, 돼지고 바보냐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혼란상을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했다는 것은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다.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던 대통령과 저 말을 태연히 내뱉는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맞느냐? 살아있는 권력에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대통령은 같은 사람이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 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같은 사람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겉으로 웃으며 말할 때와 실제로 행하는 국정 운영과 실천이 늘 거꾸로 가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